안녕하세요. 93회 전산회계 2급 실기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이니까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전산회계 2급 분계 입력하기 전까지, 일반 전표 입력을 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두 번째 칸에 들어있는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가 및 적유 등록 세 가지와 다섯 번째 칸에 들어있는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월 요 세 가지, 그래서 총 6가지 탭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문제 봐볼게요. 자, 문제 1번. 다음은 나리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자, 문제 보시면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이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래서 입력된 거를 빼먹은 거나 아니면 틀린 거를 고쳐주래요. 그리고 문제 보시면은 주소 입력 시는 우편번호 입력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럼 회사 등록을 들어가 볼게요. 자, 회사 등록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항상 들어오시면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을 두 번을 누르세요. 그래서 뭘 확인하시냐면은 개인인 거를 확인을 하세요.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은 전산회계 2급은 기본적으로 개인 회사 기준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시험 출제자가 저거를 법인으로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만약에 법인으로 나와 있으시면 개인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는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는 탭을 누르시면 넘어가져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맞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대표자 이름은 나은혜 씨래요. 자, 나은혜 씨도 맞고요. 다음 세 번째, 자, 사업장 주소를 봐야 되는데 사업장 주소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아래 자택 주소가 있는데 자택 주소는 손대시면 안 돼요. 문제 자택 주소는 없거든요. 사업장 소재지요. 회사 주소, 집 주소가 아니라. 자, 그래서 아래 내려와서 자, 입력해 줄게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8호 엔터, 가로 열고 남현동 엔터. 그리고 보통 괄호 달린 주소는 밑에다 쓰시는 게 이제 검색하셨을 때 나오시는 이제 유형이거든요. 원래는 검색을 하시면은 괄호 주소 밑으로 가요. 자, 그래서 수정하신 내용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야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당일날 8시에 가다반이 원래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보시고 본인이 가다반 채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그러고 업태 보시면은 도소매래요. 자, 업태 도소매 맞죠? 자, 그러고 종목은 전자제품이래요. 근데 문구로 돼 있네요. 고쳐줄게요. 자, 내려오시고 키보드 방향키 움직이시면 내려가져요. 자, 전자제품. 자, 다음 그럼 체크 또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개업연월일 있어요. 자, 개업연월일. 자, 근데 날짜가 우리 이제 문제지를 보시면 날짜가 두 개예요. 하단에 보셔도 이제 날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밑에 있는 날짜는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날짜거든요. 지금은 둘 다 동일하게 입력이 돼 있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땐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거 보지 마시고 위에 거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개업연월일 지금 17번 자리 보시면 개업연월일 있거든요.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맨 밑에 보시면은 이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어느 이제 세무서에서 관할을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악 세무서장이 이제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21번 자리 보시면은 수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내려가서 고쳐줄게요. 자, 21번 자리로 오셔가지고 옆에 보시면 점점점이 나와 있죠. 이 자리에서 F2를 누르시면은 옆에 창이 열려요. 자, F2. 자, 그리고 세무서장은 관악이죠. 자, 관악 엔터. 그럼 관악으로 고쳐졌죠. 옆에 거는 굳이 안 고치셔도 돼요. 이건 이제 소득세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21번만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21번은 원래 이제 급수가 올라가시면 부가세에 관련된 얘기시고요. 22번은 소득세에 관련된 얘기십니다. 자, 다음 또 갈게요. 자, 그래서 다 고치셨으면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고 다 되셨으면은 ESC를 막 누르시면은 처음으로 나가져요. 전 이제 문제 풀 때 원판 나와주세요. 그럼 보통 이제 ESC 누르시란 얘기거든요. 자, 원판으로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2번. 다음은 나리 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칸을 보시면은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갈게요.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서 틀린 부분을 고쳐주는 거예요. 혹은 빠진 부분을 추가로 입력해주거나. 자, 이제 지문 보시면은 처음에 상품 매출이 나와 있어요. 눈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상품 매출 맞죠? 자, 그러고 상품 매출 원가가 있으세요. 자, 근데 1억 6천인데 상품 매출 원가가 1억 6,100이에요. 자, 키보드 바인키를 위로 쭉 올라가시게 되면은 올라가지거든요. 그러고 금액 자리에서 커서가 이제 금액 위치에서 아래로 한번 내려보셔서 상품 매출 원가 자리를 맞추시면 창이 하나 열려요. 네,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들이 나오시거든요. 자, 그래 지문을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맞추시는 거예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 기초상품 재고액 맞고요. 다음 단기상품 매입액, 단기상품 매입액 맞죠? 근데 기말상품 재고액이 있어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지금 다르죠? 근데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가려면은 안 가져요. 되셨죠?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은 어디 가서 고치셔야 되냐면은 요게 이제 회계 2급 하시면서 틀릴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기말상품 재고액만이에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가셔서 상품 금액을 수정하시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 금액을 수정하시면은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이 바뀌어요. 되셨어요? 자, 가서 고쳐볼게요. 자, ESC 원판을 나오시고,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가셔서, 자, 왼쪽 차변 자리를 보시면은 상품이 있으시거든요. 자, 올라가셔서 상품 자리에다가, 자, 2,100만원이죠? 21, 공세개니까 플러스를 누르시면 2,100만원이 들어가요. 자, 엔터. 자, 그리고 다시 ESC 원판을 나와서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다시 가시게 되면은 메시지 창이 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괜찮으시죠? 확인을 누르시고 메뉴에 올라가셔서 상품 매출원가 금액 자리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상품 매출원가 금액 자리 갈 거예요. 가시면은 아래 기말 상품이 바뀌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똑같이 문제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한 번 더 갈게요. 자, 다음 그리고 급여서부터 이제 맞춰볼게요. 자, 급여가 맞아요. 그죠? 자, 다음 복리후생비죠? 150만원 맞고요. 다음에 여비교통비가 있죠? 여비교통비가 324만원이 틀렸네요. 그죠? 자, 그럼 내려가서 고쳐줄게요. 자, 여비교통비 자리, 자, 324만원, 3240 뿔이에요. 뿔, 엔터. 저는 플러스를 보통 뒤에다 치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입력하기가 제 스스로 편하다 보니까. 자, 그럼 여비교통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차량유지비 자리 가볼게요. 자, 차량유지비 220만원 맞죠? 자, 다음에 소모품비 갑니다. 소모품비 313만원 맞죠? 자, 다음 광고선전비가 있는데 광고선전비가 없어요. 그죠? 그럼 맨 밑에 하단으로 가셔서 이 자리에다가 F2를 누르고 치셔도 되고 그냥 광고 치신 다음에 엔터 치셔도 괜찮아요. 광고 엔터. 그럼 이렇게 광고 선전비가 떠요. 괜찮죠? 자, 엔터. 자, 그리고 238만원이죠? 2380불 엔터. 괜찮죠? 자, 그럼 광고 선전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에 있는 게 이자 수익이시죠? 자, 이자 수익 맞죠? 자, 다음에 임대료 있죠? 자, 그 다음에 임대료도 맞아요. 245만원. 다음에 이자 비용 있죠? 자, 이자 비용도 맞아요. 110만원.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항상 뭘 확인해 주냐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10번 자리에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그래, 당기순이익이 맞아야 돼요. 되셨어요? 그러고 전산회계 2급은 잘 안 나오는데 지금은 소득세 등은 없거든요. 있으시면 쳐야 돼요. 아셨죠? 그래, 소득세 등은 0이라 안 쳤습니다. 자, 그래, 당기순이익 맞죠? 그럼 이 문제 맞은 거예요. 자, 다음 ESC 원판 나올게요. 자, 다음 아래 내려오시면은요. 자, 나리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있죠. 자,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5번째 칸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산회계 2급을 풀 때 어디 들어가라고 안 나오는 문제가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이에요. 되셨죠? 자, 그럼 거래처별 초기 2월을 가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뜨는데 저는 보통 불러오길 누르라는 편이거든요. 이게 불러오기를 누르시면은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들어와요. 되셨죠? 그래 데이터가 더 생겨요. 근데 이게 채점 기준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냥 푸셔도 괜찮기는 해요. 자, 전 불러오기를 누를게요. 자, F4라고 단축키가 돼 있죠? 자, F4를 누르고 자, 불러오시겠습니다. 키보드 반키 왼쪽 한번 눌러서 예, 엔터.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외상 매출금이에요. 자, 그럼 키보드 반키로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외상 매출금 자리 와서 탭을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져요. 자, 탭 눌러보시면은요. 자, 금액 맞추시는 거예요. 자, 내일 관광 있는데 자, 450만원이래요. 내일 관광 450만원 맞죠? 자, 퓨처 뷰티가 있는데 330만원이래요. 퓨처 뷰티가 3,300만원이네요. 고칠게요. 자, 3,300만원 3300 엔터. 그럼 아래 보시면은 차액이 없어지셨을 거예요. 다음 한국상사가 420만원이죠? 맞죠? 자, 그럼 이제 탭을 누르시면 다시 왼쪽으로 가져요. 자, 다음 키보드 반키 내려가서 그 다음에 지급어음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문제. 자, 똑같은 방법으로 고쳐볼게요. 자, 탭을 누르시면 옆으로 넘어가진다 그랬죠? 자, 한샘 크루즈 1000만원 맞죠? 자, 다음에 넥스코가 있는데 넥스코가 없네요. 자, 미래투어는 302만원 맞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넥스코를 칠 건데 거래처별 초기월은 여기에다 타자를 그냥 치시면 안 들어가져요. 되셨죠? 그래서 F2를 누르시면 회사 코드가 열립니다. F2 다음에 넥스코 다음에 금액은 500만원이죠. 5뿔뿔 엔터. 그럼 아래 차익이 없어졌죠. 괜찮죠? 자, 그럼 이제 3점 맞은 거고요. 자, ESC 원판 나오시고요. 자, 그리고 옆에 문제는 뭐 합계 맞추시란 얘기니까 제가 차이가 없는 거 확인해 드렸고요. 자, 다음 아래 내려오시면요. 자, 문제 2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 메뉴에 라고 적혀 있으시죠.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 있으시죠. 자, 다음 문제 조금 더 볼게요. 넓혀서. 자, 거래처 등록 메뉴에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을 하래요. 신용카드를 추가 등록하라 그랬거든요. 자, 갑니다. 그럼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갈게요. 자, 거래처 등록 들어오시면은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게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바로 치시면 안 되고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있는 것 중에 신용카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됐죠? 자, 신용카드 자리에 가셔서 거래처 코드가 99,601번이래요. 자, 치시면 돼요. 99601 엔터. 자, 그러고 거래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희망카드라고 적혀 있으시거든요. 자, 희망카드 칠게요. 조금 줄일게요. 창을 잘 안 보이니까. 자, 희망카드. 자, 그러고 지금 나와 있으신 게 자, 유형이 매입이거든요. 나와 있는 게 자, 그럼 요 자리에서 매입 2번이죠. 2번을 누르시면은 옆으로 커서가 넘어가져요. 됐죠? 그러고 나와 있는 게 이제 뭐 나와 있으시냐면 카드 번호가 나와 있으시거든요. 자, 카드 번호 자리를 가셔서 카드 번호를 치시면 돼요. 1234 하이픈 4568-6464-8431 엔터. 가끔 하이픈을 쳐야 돼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하이픈은 원래 채점 기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저는 문제에 나와 있으면 그냥 치라는 편이에요.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데 그걸 친다 그래서 굳이 채점 답안으로 인정을 안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자, 또 갑니다. 자, 카드 종류 매입 갈게요. 사업용 카드 갑니다. 자, 그래 사업용 카드 이제 카드 종류 자리에서 3번 맞춰주시면 사업용 카드가 들어가겠죠. 자, 숫자로 3 눌러줄게요. 3. 자, 그러고 주어진 자료 위에 다른 자료 입력할 필요가 없대요. 자, 다 되셨으면은 자, ESC 원판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마저 갈게요. 자, 다음 또 갑니다. 자, 아래는 분계는 제가 쭉 할게요. 일단 자, 창을 좀 키워볼까요? 자, 분계를 보시면은 자, 아래 내려오시면 1번서부터 갈게요. 분계 이제 하실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차변에는 들어오는 것을 적고 대변에는 나가는 걸 적어주면 돼요. 그러고 이제 아래 내려오시면은 단어 요약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필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셔도 괜찮아요. 급자라는 단어가 나오시면 주다란 뜻이고요. 숫자라는 단어가 나오시면 받다란 뜻이고요.
도자라는 단어가 나오시면 주다, 입자는 들어옴, 출은 나감, 출자는 들어옴이에요.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문제를 제가 창을 같이 보도록 이제 문제 살짝 줄여보면은 앞에 한번 봐볼게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영업부에서 구독한 신문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럼 이제 준 거예요. 뭘 줬냐? 현금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현금은 돈인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줬다라는 거는 돈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 자리가 현금.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한쪽 편을 잡아주시게 되면은 분계 풀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그래서 현금 금액 얼마냐면 15,000원이라 그랬죠. 자, 마저 계속 갑니다. 그럼 차변 자리는 뭐냐? 신문 구독료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라고 지금 친절하게 줬거든요. 자, 그래 차변 자리 가시는 게 도서인쇄비 15,000원. 괜찮죠? 자, 다음 또 갑니다. 자, 문제 2번. 자,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1,300만원을 넥스코에 2개월 후에, 자,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죠. 근데 돈을 아직 못 줬어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게 상품과 관련된 거냐, 전산회계 2급 기준이에요. 상품과 관련된 거냐, 돈과 관련된 거냐, 그 외와 관련된 거냐, 먼저 돈을 주거나 받은 거냐를 따지셔야 되는데, 일단 상품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건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상품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뭐 돈을 빌리고 뭐 빌려주고 이게 아니죠. 돈을 먼저 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외 물건들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돈을 못 줬으니까 미지급금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고 건물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랬죠?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자산으로 써주란 얘기입니다. 되셨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쓰란 얘기고요. 자, 그래서 분기에 자 차변에 가시는 게 건물 자산으로 써야 되니까 1,300만원, 대변에 가시는 거는 미지급금이겠죠? 다음에 넥스코, 다음에 1,300만원. 되셨죠? 그러고 선생님 이거요, 미지급금은 왜 넥스코라고 써주셨어요? 자, 제가 잠깐 아래를 한번 내려보면은 요건 제가 보통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 쓰는 이제 수업 자료인데, 잠깐 멈추시고 요 정도 이제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필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요만큼을 보시게 되면은 요 안에 들어가시는 요 이제 13개 정도의 계정은 거래처를 써주셔야 돼요. 이 13개 계정은 안 쓰시면은 감점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미지급금 있죠? 그러니까 거래처를 써준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멈추고 필기 잠깐 해주시고요. 저는 마저 계속 갈게요. 자, 문제 3번 갑니다. 삼촌 컴퓨터로부터, 삼촌이면은 그냥 컴퓨터를 줄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자, 삼촌 컴퓨터로부터 11대를 구입했대요. 그리고 골뱅이는 술안주가 아니에요. 개당이에요, 개당. 자, 또 갑니다. 자, 이 중 10대는 판매용으로 외상으로 구입을 했대요. 자, 판매용이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상품으로 사왔다는 얘기거든요. 위에 보시면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게 되면은 종목 자리에 전자제품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컴퓨터를 팔 수 있는 회사예요. 자, 그래서 10대는 상품이시고요. 그리고 한 대는 업무용으로 현금 결제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업무용이면 판매용이 아니니까 비품이 될 수 있겠네요. 한 번 더. 외상으로 구입했죠? 자, 근데 옆에 이제 제가 적어놓은 이제 정리 프린트를 보면은 상품이면은 외상 매입금이 올 수 있다 그랬었죠? 이게 만약에 비품과 관련돼서 외상이었으면은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되실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자, 한 대는 현금으로, 업무용은 현금 결제하셨죠? 그러니까 뭐 미지급금은 나오실 리가 없고요. 구입하셨죠? 그럼 입자는 들어옴이니까 상품이나 비품은 차변에 써주셔야 될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문제 분개 한번 쓸게요. 자, 상품. 자, 10대 곱하기 175만원이죠? 자, 10대 곱하기 175만원. 자, 그럼 1750만원이죠. 자, 1750만원. 자, 그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그러고 거래처는 나와 있으신 게 삼촌이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보통 2글자, 3글자 정도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1750만원. 괜찮죠? 자, 그러고 비품으로 구입하신 게 175만원. 자, 그러고 현금 결제했죠? 175만원.
그래 상품 1750만원, 외상 매입금 1750만원, 비품 175만원, 현금 175만원. 괜찮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4번. 자, 영업사원 김창원 씨의 9월 급여를 다음과 같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면 돈이 보통예금에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대변 자리가 보통예금이 될 거고요. 자, 그러고 이런 급여 문제가 전산회계 2급에 나오시면은 무조건 합계만 보시면 돼요. 합계. 되셨어요? 웬만하시면 합계만 보시면 문제가 풀리시거든요. 뭐 예외적으로 상여금이 나오시면 다르실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합계만 보셔도 풀리는 문제예요. 자, 급여가 400만원 있으시고요. 자, 그러고 요만큼만 볼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만큼만 볼 거예요. 급여가 400만원 있고요. 공제합계가 33만 550원, 급여 지급 총계가 366만 9,450원. 요렇게 찍으시면 이게 분계인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급여 400만원, 대변에 예수금, 이제 월급 주시면서 세금 떼시는 부분을 예수금이라 그러시죠? 혹은 뭐 4대 보험료 떼시는 부분 33만 550원.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나머지 지급했죠? 보통예금 66만 9,450원. 괜찮죠? 자, 또 갑니다. 자, 다음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영업부 직원의 유니폼을 유니폼 60만원을 3호 패션에서 제작하고 신한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썼죠? 이제 복리후생비가 되시겠죠? 회사 취직하실 때 보면은 직원위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거 이제 복리후생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리후생비가 되고요. 결제를 하신 게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셨죠. 카드 결제를 하시면은 신용카드 결제를 하시게 되면은 신용카드사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이제 회사 거래처에다가 돈을 미리 지급을 하고 이제 본인 신용카드 소유주 같은 경우는 다음 달이 돼서 카드사에다가 돈을 이체하도록 이제 카드 결제를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은 카드 결제 문제가 나오시면은 거래처를 카드사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차변에 가시는 게 복리후생비 60만원, 대변에 가시는 거 여기서도 이제 생각할 거 차변에 가시는 게 상품이 아니었죠. 되셨어요? 현금도 아니죠. 먼저 준 것도 아니고. 그래 다방에 가시는 거 그 외. 복리후생비면 상품 현금 아니니까 그 외라서 미지급금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미지급금 금액 거래처 신한카드라고 적어주시고 신한 60만원. 마저 계속 갈게요. 자, 6번. 자, 상품을 매출했죠. 자, 그럼 출자 달렸으니까 상품이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대변 자리 가시는 게 상품 매출이 될 거고요. 자, 대금은 외상이죠. 상품 맞죠? 관련된 게.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분계 가시는 거 차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에코,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 가시는 거 상품 매출 100만원. 여담이지만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입니다. 상품은 자산 계정이고. 자,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아래에 이제 서류가 있었네요. 창 좀 넘겨놓을까요? 자, 마저 계속 갑니다. 자, 7번. 매출거래처의 야유의 지원을 위해, 자, 매출거래처가 나오셨죠? 거래처에다 이제 물건을 이제 공급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거래처에다 선물용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접대비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시죠. 자, 그래서 경품 200만원을 구매하고 사업용 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카드 결제하니까 거래처를 하나카드로 써주셔야 될 텐데, 지금 관련된 게 상품 관련된 거 아니고 현금 관련된 거 아니고 뭐 계약금을 주거나 먼저 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분계 바로 갈게요. 접대비 200만원. 죄송합니다. 미지급금 거래처 하나카드 200만원. 다음 아래 8번 갈게요. 자, 8번.
자, 하나은행으로부터 자 2021년 12월 20일에 상환하기로 하고 3천만 원을 차입해서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다. 그럼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예금이 차변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차변해 가는 거 보통예금 자 3천만 원. 대변해 가시는 거 자, 지금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으면은 말 그대로 돈과 관련된 거죠. 돈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 현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현금 계정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전체 돈과 관련된 것들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대변해 가는 게 차입금이 되실 수 있는데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되셨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1년도면은 지금 1년 이내죠. 그래 다방에 가시는 거 단기 차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은행으로부터 차입했죠. 3천만 원. 되셨죠? 자, 마저 계속 갈게요. 자, 문제 5번 갑니다. 자, 문제 5번 정정분계인데 정정분계도 그냥 분계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문제 갈게요. 자, 매입거래처 장미상사의 보통예금으로 2차하여 지급된 외상매입금 32만원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상품 계정으로 잘못 입력됐대요. 되셨죠? 그럼 이제 정상적인 분계를 하시면 돼요. 이게 잘못 입력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죠? 그럼 대변이 보통예금일 거고 돈이 나갔으니까 그거를 준 이유가 외상매입금을 준 거죠? 자, 그럼 분계가 차변의 외상매입금 정상적인 분계는 장미상사 금액 32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32만원 이라고 그냥 분계해 놓으시면 돼요. 원래 하셨어야 되는 분계대로. 자, 아래 갑니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저녁 식사비는 거래처 직원들이 아닌 영업부. 자, 그럼 이거 틀렸다는 얘기죠. 잘못해서 접대비로 써놨겠네요. 거래처 걸로 써놨으니까. 영업부 판매 담당 직원들을 위한 지출이다 라고 적혀 있으시네요. 자, 그럼 이제 아래 정상적인 분계로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차변해 가시는 게 복리후생비가 될 거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한 거니까 금액은 35만원이죠. 지금 나와 있으신 게. 자, 다음 한 번 더 갈게요. 자, 그리고 카드가 지금 BC카드거든요. 나와 있으신 게. 자, 그래 대변해 가시는 거 복리후생비면 상품이 아니죠. 미지급금 BC카드 35만원. 자, 마저 계속 갑니다. 자, 다음 아래 내려오시면은요 결산분기 갈게요. 자, 결산분계를 보시면은 자, 결산일 현재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기간 미경과분이라고 적혀 있으시죠? 제가 단어 정리 조금 해드리면은 결산분계를 위해서 조금 이제 팁을 좀 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 보통 선자가 달리시는 문제가 나오시려면은 무슨 말이 나오셔야 되냐면은 미경과 혹은 내년분 되셨어요? 이런 말이 나오시면 선자가 나와요. 되셨죠? 그리고 미자가 나오실 때는 경과라는 말이 있거나 올해라는 말이 나오시면 보통 미자가 나와요. 근데 이게 무조건은 아니에요. 됐죠? 보편적인 전산회계 2급 기준이에요. 되셨죠? 그러고 이제 정상적으로 분계하시는 방법은 요건 이제 간단한 팁이었고 정상적으로 분계하시는 방법은 단기 중에 분계를 한 부분을 반대로 넘겨준다예요. 되셨죠? 예를 들어서 기중에 분계가 보험료, 현금 이렇게 돼 있었다. 혹은 뭐 대변 자리는 몰라도 되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결산이 되시면은 무조건 여기 적혀 있는 보험료를 반대로 넘기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대변에 넘기시게 되면은 보험료 이렇게 오겠죠? 그럼 차변 자리는 이제 미경과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는 선급 비용이 되실 거예요. 요게 이게 기본 이제 문제 푸시는 법.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기중의 분계가 선급 비용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럼 이제 무조건 반대로 넘기라 그랬으니까 선급 비용을 반대로 넘기는 거예요. 요렇게. 되셨죠? 자, 그래서 차변 자리 오시는 게 보험료, 대변의 선급비용 요렇게 갑니다. 되셨죠? 그래서
왼쪽처럼 문제 형태가 이제 주어져서 나온다 라 그러시면은 금액을 내년 거를 쓰시는 거고, 되셨어요? 그러고 오른쪽처럼 이제 문제 형태가 나온다 그럼 이제 올해 거를 쓰시는 거예요. 되셨죠? 비용 기준이에요. 요거는 자, 수익 기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지금 문제처럼 수익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기중에 수익으로 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요렇게. 그러면 똑같아요. 푸는 법은 무조건 대변에 있는 거 차변으로 넘기는 거예요. 요렇게. 되셨죠? 그럼 차변에 들어오시는 게 이자 수익, 그럼 대변에 가시는 거는 내년분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니까 선수 수익. 되셨어요? 한 번 더. 기중 분계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은 요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선수 수익. 그러면 무조건 반대로 넘기라 그랬죠? 요거 반대로 넘겨요. 되셨죠? 그러면은 차변에 오시는 게 선수 수익, 대변에 가시는 건 이자 수익. 요렇게 오실 수 있거든요. 됐죠? 그래서 요렇게 넘어오시는 것들은 전부 이제 어떤 가정에 들어가시는 거냐면은 보험료를 미리 지급했다, 혹은 뭐 이자 비용을 미리 지급했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비용을 미리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다음, 그러고 아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익을 미리 받았다, 미리 수취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왼쪽처럼 되시면은 내년 거를 쓰시는 거고요. 오른쪽처럼 되시면은 올해 거를 쓰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이죠. 이자 수익이니까 지금 왼쪽처럼 써놨단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원래 분계가 어떻게 돼 있었을 거냐면은 원분계 자체가 대변은 뭐 뭔지 중요하지 않고 이자 수익 요렇게 적혀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안으로 오실 때는 이자 수익이 무조건 반대로 가야 되니까 차변 자리에 이자 수익, 그러고 대변 자리 들어가시는 거는 선수 수익, 요렇게 오실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금액은 제가 내년 거 써주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나와 있으신 게 미경과분, 미경과라는 게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내년이란 얘기예요. 금액이 30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 30만원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차변의 이자 수익 30만원, 대변의 선수 수익 30만원이 됩니다. 아래 보시면은 소모품도 같은 유형이거든요. 처음에 분계 과정부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분계가 예를 들어서 비용으로 썼다, 소모품 B,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썼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그냥 반대로 무조건 넘기시는 거예요. 소모품이 잡혀있는 게 반대로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차변에 오시는 게 소모품, 대변에 가시는 게 소모품 B, 반대로 와야 되니까 똑같이. 만약에 차변에 기중에 소모품으로 썼다, 그럼 이제 똑같이 무조건 반대로 넘기는 거니까 요거 반대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차변에 오시는 게 소모품 B, 대변에 가는 게 소모품. 괜찮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을 조금 붙여보면은 만약에 지금 왼쪽 형태대로 됐다, 그럼 이제 언제 어떤 걸 쓰는 거냐면은 남은 것을 쓰는 거예요. 즉 사용하지 않은 거. 되셨어요? 그러고 오른쪽 형태대로 됐다, 그럼 이제 사용한 걸 쓰는 거예요. 사용분. 되셨어요? 사용한 거.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이죠. 그러면 이제 왼쪽 형태예요. 되셨죠? 그래서 원래 분계 자체가 차변에 가는 게 소모품 B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모품 B를 반대로 넘기라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가는 게 소모품 B가 될 거고요. 그래서 차변으로 오는 게 소모품인 거예요. 그러고 미사용한 금액이 15만원 있다 그랬죠? 그럼 그냥 저 금액 이제 그대로 쓰면 되겠죠? 미사용이니까. 자, 그래서 차변에 가는 게 소모품 15만원, 대변에 소모품 B 15만원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고 제 거 정리 이제 프린트를 보면은 제가 흔히 깜지라 부르고 저 깜지라 그러려고 그러는데 깜지라 부를게요 그냥.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땐 깜지라 그러거든요. 자, 깜지를 보면은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결산 자료 입력 시 이제 아래 있는 것들은 분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 2급에 주로 나오는 거는 기말 상품, 감가상각비, 대손 충당금 요 정도가 이제 주로 나오거든요. 나머지 것도 나오진 않는 건 아니에요. 나올 순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니까 분개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말상품 재고에 기말상품 얘기 나왔죠? 분개하실 필요가 없어요. 괜찮죠? 뭐 분개를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분개를 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훨씬 빨라요. 결산자료 입력 가서 입력하시는 게. 되셨죠? 자, 마저 갑니다. 그러고 이제 결산 순서가 있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이제 한번 쓸게요. 결산 순서는 1번 일반 전표 입력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2번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자료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3번 전표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고 원래 이제 재무제표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까지도 원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시험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왔다 갔다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결산 순서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었죠? 자, 아래 이제 내려가서 마저 계속 위로 올라와서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표 입력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부터 갈게요. 일반 전표 입력은 첫 번째 칸에 보시면요 나와 있어요.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자,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보통 월만 치는 편이에요. 이제 이거를 치는 방법이 가지각색인데 뭐 변경을 누르셔가지고 월을 직접 이렇게 입력하실 월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직접 되고 월 2를 둘 다 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월만 치는 편이에요. 그래 7월 걸 다 치고 8월 걸 다 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월 2를 넣으실 때는 두 자리씩 치시면 돼요. 그래서 7월이면 07 그러고 엔터를 치시면은 7월 걸 쭉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엔터. 자, 그래 7월 게 첫 번째 거 하나 있죠. 31일이시죠? 자, 그래서 일자리부터 쳐볼게요. 자, 31일. 자, 그러고 맨 밑에 보시면은요 입력하시는 이제 순서 나오시거든요. 그러고 원래 현금하고 1대1 거래는 출금 입금을 쓰는데 저는 그냥 차대로 칠게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출금 입금을 이제 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는 자격증에서는 입금 출금을 안 쓰셔도 굳이 감점 대상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전부 다 차대로 치셔도 괜찮아요. 시험 보실 때는. 됐죠? 자, 차변 3번 번호 누르시면 차변이 들어가요. 자, 그러고 계정 과목 자리에서 두 글자 정도만 쳐주시면 돼요. 도서 엔터. 그럼 도서 인쇄비가 뜹니다. 그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산회계 2급은 무조건 800번대 쓰셔야 돼요. 자, 쭉 내려오셔서 800번대 엔터. 그리고 키보드 방향키로 옆으로 가시면 방향키로 가져요. 됐죠? 가끔 엔터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치면 위에 게 딸려와요. 되셨죠? 물론 이게 채점 대상은 아닌데 여기 코드가 안 들어가고 거래처명만 들어가시는 건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거래처 코드가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지저분해집니다. 이러면. 됐죠? 그래서 방향키로 움직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15,000원이죠? 차변 자리에서 1, 5, 풀 엔터. 자, 31일. 자, 대변 4번. 자, 현금이죠? 현금 엔터. 자, 그럼 금액이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날짜가 이제 9월이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ESC를 한번 누르시면 위로 올라가져요. 괜찮죠? 자, 09 엔터. 자, 12일 갈게요. 자, 12. 자, 차변 3번. 자, 그리고 건물이죠? 자, 그럼 차변에 건물. 다시 건물 엔터. 키보드 방향키로 옆으로 뚝뚝뚝뚝 가서 1300만원이죠? 13 뿔뿔 엔터. 자, 12 대변 4번. 자, 미지 엔터. 미지급금 엔터. 그리고 거래처가 있죠? 그럼 요 조그만 자리에서 거래처 명을 쓰시면 돼요. 넥스 엔터. 넥스코 엔터. 그럼 금액은 1300만원이 자동으로 떠있죠? 지금. 그럼 내려가시면 됩니다. 키보드 방향키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 날짜가 9월 21일이에요. 됐죠? 자, 창을 조금 줄일까요? 같이 볼 수 있게. 자, 21일 갈게요. 자, 21.
차변 3번 상품 엔터. 키보드방 옆에 툭툭툭툭 가서 1,700,500 뿔 엔터. 됐죠? 자, 그리고 차변 한 번 더 갈게요. 21 차변 3번 비품 엔터. 다시 차변 자리 툭툭툭 가서 1750 뿔 엔터. 됐죠? 자, 21 대변 4번 외상 매입금부터 갑니다. 외상 엔터. 자, 맨 밑에 외상 매입금 맞추시고 엔터. 자, 거래처는 삼촌 엔터. 삼촌 엔터. 금액 틀렸죠? 옆에 와서 금액 자리에서 17500 뿔 엔터. 대변 한 번 더 갈게요. 21 대변 4번. 자, 현금 엔터. 금액 175만원 맞죠? 키보드만 이렇게 내려와 주시고. 자, 문제 아래 보시면요. 9월 30일이에요. 자, 그럼 30 갈게요. 30 다시 30 엔터. 차변 3번. 엔터 아니에요. 30이에요. 30 차변 3번. 자, 급여 엔터. 자, 801번 급여 맞춰주시고, 자, 옆에 가셔서, 자, 금액 400만원이죠? 차변 자리 4뿔 엔터. 30 대변 4번. 예수금이죠? 예수 엔터. 예수금 엔터. 금액 틀리죠? 자, 옆에 와서 금액 틀렸죠? 330 엔터. 보통 예금 갈게요. 30 대변 4번. 자, 보통 엔터. 보통 예금 엔터. 그럼 잔액 자동으로 떴죠? 자, 그럼 이제 키보드 방키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 그 다음 날짜가 11월이에요. 그죠? 자, 그럼 ESC 한번 누르시고 하나 엔터. 자, 차변부터 갑니다. 자, 6일이죠? 두 자리씩 칠 거예요. 06 차변 3번. 복리 엔터. 자, 800번대 복리후생비. 저희가 쓰는 비용 코드는 웬만하면 800이에요. 자, 복리후생비 엔터. 옆에 오셔서 차변 자리에 600 뿔 엔터. 06 대변 4번. 미지 엔터. 미지급금 엔터. 거래처 신한카드였죠? 신한 엔터. 신한카드 엔터. 신한카드 맞죠? 자, 다음 마저 갑니다. 자, 금액 60만원 맞죠? 자, 내려와 주시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12월이네요. 자, 날짜 바꿀게요. 자, ESC 한번. 자, 12월 하나 둘 엔터. 2일이죠? 자, 차변부터 갈게요. 02 차변 3번.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엔터. 외상 매출금 엔터. 거래처 에코죠? 에코 엔터. 에코 상점 엔터. 자, 차변 자리로 반키로 가서 금액 100만원이죠? 1뿔 엔터. 자, 2일 또 갑니다. 02 대변 4번. 상품 매출이죠? 상품, 얘는 세 자리 칠 거예요. 상품 매 엔터. 상품이라 치면 상품이 들어가요. 되셨죠? 상품 매출 엔터. 자, 반키 내려와 주시고, 그 아래 거 9일이죠? 자, 09 차변 3번. 접대 엔터. 800번대 접대비 맞추시고, 해외 접대비 넣으시면 안 돼요. 800번대 접대비 맞추시고 엔터. 옆에 가셔서 200만원이죠? 2뿔 엔터. 09 대변 4번. 미지 엔터. 미지급금 엔터. 하나카드였죠? 거래처 하나 엔터. 하나카드 맞추시고 엔터. 자, 마지막 문제가 27일 거네요. 자, 내려갈게요. 자, 27일 27. 자, 차변 3번. 자, 보통예금부터 갑니다. 보통 엔터. 보통예금 엔터. 자, 금액 자리 와서 차변 자리에 30 엔터. 27 대변 4번. 단기 엔터. 단기 차입금 맞추시고 엔터. 거래처 희망카드였죠? 희망은행이었죠? 희망 엔터. 희망은행 엔터. 맞죠? 자, 나가지 마시고요. 아래 정정 문제 있죠? 정정 문제를 푸실 때는 월과 일을 직접 대고 둘 다 입력을 하세요. 그래야 입력하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11월 9일이죠? ESC 한번 하나 09. 됐죠? 자, 그럼 차변 자리에 외상 매입금인데 상품으로 잘못 쳤죠? 저거 고치면 돼요. 올라가셔서 계정 과목 코드 자리에서 치셔야 됩니다. 그냥 치시면 돼요. 외상 엔터. 외상 매입금 맞추시고 엔터.
되셨죠? 그리고 거래처 장미상사 맞고요. 금액 맞죠? 그리고 대변 자리도 보통 예금 지급하신 게 맞죠? 자, 다음 아래 갈게요. 11월 12일 갑니다. 날짜 바꿀게요. 자, ESC 한번. 혹시 월도 고쳐야 되면은 키보드 방향키 왼쪽으로 가지시면 월로 가져요. 괜찮죠? 자, 11월 12일이죠. 하나, 둘. 자, 문제에서 차변자리 복리후생 빚이죠. 대변자리 미지급금 비시카드. 대변자리 맞네요. 자, 그럼 올라와서 고칠게요. 자, 마저 갑니다. 자, 813번 코드 자리 가서 복리 엔터. 800번대 복리후생비 811번 맞추고 엔터. 금액은 맞으니까 냅둘 필요 없고요. 됐죠? 그러고 적요는 옆에 지금 코드가 안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채점 대상은 안 돼요. 되셨죠? 그래서 뭐 냅두셔도 괜찮아요. 됐죠? 근데 뭐 거슬린다 그럼 띄어쓰기 누르시면 지워져요. 요렇게. 되셨죠? 띄어쓰기 누르면 지워져요. 됐죠? 근데 채점 기준은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우리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는 코드 가지고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 키를 구분을 하시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데이터베이스 과정을 배우시는 게 아니시니까 옆에 적요 글자만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 채점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되셨죠? 숫자가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 마저 갈게요. 자, 다음 결산이시죠? 자, 그럼 결산 전표 칠게요. 자, 결산은 연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회사는요 1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산 분기에는 12월 31일자리 쳐주시면 돼요. 됐죠? 자, ESC 한번. 자, 12, 31. 자, 그리고 결산 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차대로 쳐주시면 돼요. 됐죠? 가끔 이제 결차결대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차결대도 채점 기준으로 인정은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급수 더 올라가셔가지고 전산세물 1급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적어가지고 잘못 계산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변대변으로 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결차결대 같은 경우는 보통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계내주는 전표 추가 부분에 생기는 부분들이에요. 되셨죠? 저는 차변대변을 추천을 드려요. 채점은 둘 다 인정이 됩니다. 자, 차변부터 갈게요. 자, 차변 이자 엔터. 이자 수익 맞추고 엔터. 자, 결산분기 입력하는 거예요. 요거. 자, 300불 엔터. 대변 4번 선수 엔터. 선수 수익 맞추고 엔터. 금액 맞죠? 내려오고. 차변 3번 소모 엔터. 소모품 엔터. 옆에 가셔서 차변자리 15만원 엔터. 괜찮죠? 대변 4번 소모 엔터. 800번대죠? 소모품비 엔터. 금액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일반 전표 입력이 먼저라 그랬었죠? 자, ESC 원판 나오시고. 자, 그러고 아래 3번 4번은 결산자료 입력 같이 친다 그랬었죠? 자, 네 번째 칸에 보시면요 결산자료 입력이 있어요. 괜찮죠? 자, 클릭. 그러고 날짜는 우리가 하는 거는 연도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쳐주셔야 됩니다. 0, 1, 12. 그리고 가끔 이렇게 창이 뜨실 때가 있는데 전산회계 2급은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나머지 코드 안 쓰거든요. 자, 확인. 됐죠? 자, 그럼 이제 아래 보시면은 기말상품 재고액 있었죠? 자, 그럼 아래 내려와서 기말상품 재고액 초록 칸들은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자, 기말상품 재고액 자리 오셔가지고 자, 금액 입력하시면 돼요. 3600불 엔터. 자, 다음 마저 갑니다. 자, 아래 감가상각 있으시죠? 자, 아래 내려오시면요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자리 맞춰서 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래 내려오셔서 감가상각이 지금 뭐뭐 있냐면은 건물에 대해서 420만원,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160만원이 있대요. 건물 자리에 4200불, 4200불, 차량 자리에 1600불 엔터. 그럼 결산자료 입력을 쳤죠? 그럼 제가 전표 추가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전표 추가가 F3이라고 적혀있죠? 클릭하셔도 되고 F3 누르셔도 돼요.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엔터. 그러면 이제 ESC 원판 나갈게요. 굳이 조회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일반 전표 입력 가서 12월 31일을 열어보게 되면은 요렇게 결차결대가 생겨요. 요게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내주시는 전표 처리예요. 되셨죠? 그래서 아까는 없던 것들이 생겼죠? 그래서 전표 추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이제 3번 4번 점수가 없어요.
자, 다음. 일반 전표로 수기로 전표 치시는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표 추가가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전표 추가 채점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4번 같은 경우도 손으로 분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손으로 내는 것보다 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시면 꼭 전표 추가해 주세요. 자, 다음 아래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조회 문제 1번서부터. 자, 저는 이제 장부 조회할 때 이렇게 이제 샘플을 만들어 놓고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편이라서 문제 1번서부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잠깐 창 요 상태, 다음에 요 상태 한번 맞춰 드릴 테니까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멈추신 다음에 보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자, 1번. 자, 보통 예금 잔액은 얼마네요? 자, 보통 예금을 물었죠? 그럼 계정 과목을 물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정별 원장을 가시면은 데이터가 나오실 거고. 괜찮죠? 그러고 이 조회 문제는 뭐 어딜 가도 나올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본인의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수업할 때는 이제 적혀 있는 거 보고 이대로 맞추세요라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시면 이제 본인이 찾는 게 좀 익숙해지시면 본인이 찾고 싶은 자리 들어가셔도 괜찮거든요. 자, 마저 계속 갑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자, 외상매출금 물었죠? 근데 뒤에 보시면 거래처를 물었어요. 그럴 땐 거래처가 우선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거래처가 나오시면은 거래처 원장. 괜찮죠? 자, 그러고 나와 있으신 거, 자, 상반기 자산 계정으로 처리된 소모품 물었죠? 그죠? 그럼 이제 계정별 원장이시겠죠? 계정 과목이시니까.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예, 계정별 원장. 그러고 여기가 거래처 원장. 찾아볼게요. 자, 조회는 보통 이제 어디 있냐면은 주로 쓰는 게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을 주로 쓰시거든요, 조회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계정별 원장이시죠? 자, 그럼 계정별 원장을 가셔서 뭐 계정별 원장이 아니셔도 딴 데 가셔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장부는 요거예요. 자, 그러고 문제 보시면 현재라는 말 보이시죠? 현재라는 말 보이시면은 초부터 치시면 돼요. 날짜를 1월 1일부터 01010630.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점점점 보이시면 제가 아까 F2 누르면 된다 그랬죠? F2. 자, 보통 엔터. 그러고 왼쪽에 코드 103 보이시죠? 세 자리 오른쪽에 치시면 나와요. 103. 자, 그럼 잔액은 총 얼마냐 그랬죠? 그럼 이제 쭉 내려오시면은요, 옆에 여기 보시면 잔액이 나와요. 되셨죠? 그래서 금액 지금 나와 있으신 거 4,965만 1,000원. 됐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숫자를 적어서 문제지 적어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가다반 보시면 채점을 하시거든요. 자, 다음 마저 계속합니다. 자, 다음 그러고 두 번째 거 거래처 원장. 자, 5월 말이네요. 5월 말에 외상 매출금이 지금 가장 많은 거래처가 얼마니에요? 지금 뭐 날짜가 안 나왔는데 그냥 1월 1일부터 치시면 될 것 같아요. 5월까지에 대한 전체 기간 중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게 얼마냐니까. 자, 1월 1일부터 5월 31일. 다음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이죠. 점점점이 있으니까 F2번 외상 매출금 엔터. 전체 거래처를 물었죠. 그럼 엔터 치시면 전체 거래처가 뜹니다. 특정 거래처를 물었으면은 점점점이 있으니까 F1 누르시면 되고, 전체 거래처는 그냥 엔터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그러고 잔액이라 그랬죠. 잔액이란 말이 있을 때만 잔액 보셔야 돼요. 잔액이 지금 제일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혹시라도 자료가 많으시면은 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잔액 자리를 클릭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다음 마저 계속 갈게요. 그래서 잔액이 제일 많으신 거 거래처와 금액이니까 거래처는 지금 충남상회. 그리고 금액은 5,500만원. 괜찮죠? 자, 다음 아래 갈게요. 자, 다음 그리고 계정별 원장이네요. 1월부터 6월까지. 자, 계정별 원장 가셔서 자, 1월부터 6월까지 칠게요. 자, 날짜 가볼까요? 자, 0101 0630.
자, 소모품 구입 건수죠. 자, 계정 과목 FE. 자, 소모품 맞죠? 엔터. 그러고 코드가 112번이죠. 자, 그럼 122. 그럼 구입 건수하고 다음에 총 금액이 얼마냐요? 자, 그럼 지금 나와 있으신 게 35 하나, 둘, 셋, 네 개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금액 들어가시는 거는 건수는 4건, 그리고 금액은 각자 합쳐주시면 되겠죠? 35만원, 50만원, 25만원, 25만원. 되셨죠? 그러고 누계에 지금 바로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기로 더하는 거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전기월이 있으시면은 같이 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로 한번 더해보면은, 그러고 저는 컴퓨터 계산기보다는 쌀집 계산기를 선호하는 편인데 모니터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컴퓨터 계산기를 쓰고 있어요. 자, 135만원이시죠? 자, 그래서 135만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이론 문제 풀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